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군 열돔 현상이 동북부로 확대되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 기념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도 소개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주유소에서 10대로 추정되는 3명이 차량을 탈취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1살 소녀가 9.11에 허위 납치 신고를 해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를 건너는 다리 위에서 나체의 여성이 지나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의 초강력 긴축에도 국내 경제는 지난 2분기 연율로 2.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로 2.4%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보다 성장폭이 커졌고 전문가 전망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 긴축으로 인한 초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계속 지갑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의 70%가량은 소비로 지탱됩니다. 일단 수치로만 보면 미국 경제는 침체 우려를 덜었고 경기 위축 없이 물가가 잡히는 이른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고 연준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We will be able to achieve inflation moving back down to our target without the kind of really significant downturn that results in high levels of job losses that we've seen in some past instances.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연준으로선 다행인 일이지만 금리 결정만을 놓고 보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탄탄한 수요로 인한 높은 성장률은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고 더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대의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ages are growing faster than inflation. So people have more money in their pockets. And if they spend it, prices are going to continue to rise, and the Fed will have to continue to raise interest rates, and we think that'll invoke a recession. 미국 경제는 과거에도 경기 침체에 빠지기 직전 늘 연착륙을 예측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 모든 게 안개 속이라고 미국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군 열돔 현상이 동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서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은 90에서 100도의 폭염이 계속됐고 내일은 동북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도 같은 기온 분포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오늘 118도로 26일 연속 110도 이상의 최고기온 행진을 이어갔고 밤에는 9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투손과 텍사스주 엘파소는 40일 연속 10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오늘 99도에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00도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폭염주의보를 내일 폭염경보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습도가 많아 체감 열지수는 내일 11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은 어제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내일은 101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발령한 폭염특보에 따르면 서부 캘리포니아주부터 동부 매사추세츠주까지 27개 주에 거주하는 1억 2천만여 명이 폭염경보와 주의보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심한 더위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 보건국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총 25명이 더위로 사망했고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249명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더위가 계속되는 지금 커피나 음료, 알코올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두통 등 더위 먹은 증상을 나타내면 911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해 7월이 지구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16.95도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19년 16.63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옛 수영 비행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는 UN 참전용사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구순이 넘은 참전용사 62명에게 훈포장을 전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노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인들의 희생에 감사하다는 빌보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0시가 지나 이른바 전승절이 되자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용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였습니다. 전승절 경축 대공연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노래도 연주됐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며 따뜻한 감례를 보내시었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김 위원장을 각각 접견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비치 푸틴 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찾아 신형 무기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화성 18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미국 무인기 글로벌호크, 리퍼와 동체 모습이 흡사한 무인기들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데 김 위원장과 무기 전시회장까지 찾으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 바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밤 사이 북한은 전승절 70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열병식 규모와 소개된 무기, 김정은 위원장 연설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이 기념하는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북한을 방문해 보여준 행보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해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ussia's support for these unlawful weapons programs by blocking additional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by participating in events in Pyongyang, celebrating these weapons.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쇼이구 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찾고 무기 설명까지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다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All of this clearly illustrates its destabilizing and irresponsible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다만 역시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에 대해선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게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만남에 대해 따로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 역시 명확하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미국의 기존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하와이에서 바다 낚시를 하던 10대 한인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역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하와이 섬 카일루아 코나의 오크리아 해변에서 낚시를 하던 올해 17살의 최요한 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같은 날 정오쯤 지인들과 낚시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바다에 빠진 최 씨를 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바다 낚시 중 실족해 바다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의 유가족은 장례비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를 통해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주유소에서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주유소와 편의점 CCTV 화면, 10대로 보이는 3명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 뭔가를 본 듯 일제히 밖으로 나갑니다. 한 명이 주유를 하러 온 한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누며 접근하고 뒤따라 나온 2명과 함께 남성을 에워싼 뒤 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키와 금품을 빼앗은 뒤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용의자들이 최소 16살에서 20살 미만의 어린 나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자를 쓴 용의자 외에 나머지 2명은 인상착의로 봤을 때 형제 또는 쌍둥이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탈취한 차량은 범행 당일 주유소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차량이 버려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와 함께 목격자들의 신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어린 소녀,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I'm telling you this right now, you're going to take this as a lesson at 11 years old that if you do something stupid in the future, you're going to enjoy those cuffs.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이 11살 소녀는 어제 9.11에 문자로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자신의 14살 친구를 납치해 갔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소녀는 1시간 넘도록 계속 문자를 보내 납치범이 하얀색 밴을 타고 9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다며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묘사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전화기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소녀는 유튜브 장난전화 챌린지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녀를 한 건의 중범과 한 건의 경범 혐의로 청소년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나치 여성이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5일 오후 4시 40분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를 건너는 다리 위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여성 운전자가 다리 한가운데서 차를 멈췄고 총을 꺼내들어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범행 당시 이 여성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투항 명령을 내렸고 결국 총격을 가한 나치 여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체포된 여성 운전자는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켓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거나 짐을 옮길 때 접근해 지갑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켓에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카트 위에 두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트렁크에 짐을 넣을 때도 귀중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 역시 주된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며 유모차를 펴거나 접을 때 소매치기범들의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매치기 피해 범죄를 당한 경우 대부분 본인 과실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상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화된 세입자 보호 법안이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료 최대 인상폭이 축소된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보호법은 주택임대료 인상폭을 현행 10%에서 8.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주택임대료의 8.8%를 넘는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주 전체에 적용되는데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 지역정부의 법안이 우선시 적용됩니다. LA 카운티는 주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건물주는 최대 8.8%의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건물이 들어선 지 15년이 지난 임대 목적의 시설만 적용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임시 거주 시설에 60일 이상 머무른 자녀 없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난민 신청 이민자는 9만 명이 넘으며 이 중 5만 6,200명 이상이 뉴욕시 내의 노숙자 보호쉘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들 이민자 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른 싱글 성인을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60일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9일 난민 신청 이민자들 중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첫 지정 보호소에서 6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60일 내에 대안주택을 구해 이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거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보호소 배치를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퀸즈 크레드무어 정신병원 인근에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는 임시 텐트촌을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린다리 뉴욕시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퀸즈 북동부에는 이미 교통 인프라 부족과 과밀 현상, 위생 및 학교 시스템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며 옳은 대안이 아니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크레드무어 정신병원은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파크 근처로 해당 지역에 임시 텐트촌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한인들의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뉴욕시는 최신 시설의 인도적 비상대응 구호센터를 크레드무어 정신병원 주차장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싱글 남성 이민자가 이 지역에 수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6번째 버스가 오늘 LA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도착한 버스에는 모두 36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인 23명과 미성년자 13명으로 확인된 불법 이민자들은 어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출발해 하루를 꼬박 달려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미립국한 뒤 임시 수용시설에 수감됐다 풀려난 자들로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로의 이주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LA 시정부와 인권단체는 이들의 정착을 위해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LA로 이주한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멕시코와 온두라스, 페루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LA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부가 기내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거리 여행에 나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교통부는 단일 통로를 보유한 항공기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행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기 때문인데 새 규정은 오는 2026년부터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항공기부터 적용됩니다. 때문에 보잉 737과 에어버스 320 기종 등 좌석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는 장애인 탑승객과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화장실을 기내에 하나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혼자 화장실을 찾는 장애인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1986년 제정된 항공운송접근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복도를 두고 있는 항공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단일 복도를 둔 항공기가 배제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캘리포니아주가 올랐습니다. LA타임즈는 알츠하이머 국제학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치매 환자는 약 72만여 명인데 이 중 가장 많은 치매 환자가 보고된 곳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고령화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비율은 흑인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의료 시스템 불균형에 따라 치매에 걸릴 확률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치매는 국내 사망 원인 중 6번째로 꼽히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최대 8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무료 세미나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비영리단체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초빙돼 강연을 진행하며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전달될 계획입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이번 행사는 무료며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